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은희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건강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진 은희 씨는 더 이상 일할 힘이 없어지자 가업을 며느리인 수연에게 맡기고 본인은 절에 다니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은희 씨와 남편인 현석 씨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 상민이 있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방탕하게 지내며 공부도 싫어했습니다. 15, 16살 때쯤 상민은 학교에 흥미를 잃고 친구들과 어울려 떠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현석 씨는 비교적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수확 작업을 돕기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현석 씨에게는 오랜 친구였던 인숙 씨가 있었는데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외동딸인 수연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와 현석 씨는 인숙 씨 모녀를 돕기 위해 수연을 일손으로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농장에서 일할 사람도 필요했기 때문에 은희 씨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수연은 성실하고 영리한 아가씨였습니다.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농장 일을 완벽하게 익혔고 현석 씨는 외부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 부부는 이웃 마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농장의 일을 모두 수연에게 맡기고 외출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민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점심을 준비하던 수연을 발견한 상민은 술 기운에 그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시 수연은 겨우 18살의 나이로 상민의 힘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민은 그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수연은 그 충격에 눈물을 흘리며 화장실로 달려가 몸을 씻어냈고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오후 1시쯤 은희 씨 부부가 집에 돌아왔고 마당과 뒷마당을 둘러보았지만 수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희 씨는 화장실에서 수연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뭔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거실로 올라와 앉아 있었고 은희 씨와 현석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아들의 행위에 크게 실망한 현석 씨는 어떻게 인숙 씨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희 씨는 남편에게 진정하라며 차 한 잔을 건네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연을 우리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도 몰라요. 결혼하면 상민이도 책임감을 가질지 모르잖아요. 남편은 깊이 생각한 끝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 씨 부부는 예물을 준비해 수연의 어머니인 인숙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랜 친구였기에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인숙 씨는 결국 수연을 상민의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동의했습니다. 석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 후 상민은 한 달 동안만 수연에게 신경을 썼고 그 후로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몸이라 이미 소문도 퍼진 상태였기에 수연은 체념하고 시부모님을 돕기 위해 농장 일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덕분에 수연은 단기간에 농장에서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었고 이를 본 현석 씨는 그녀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 수연은 상민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현석 씨는 첫 손자가 태어난 것을 기뻐했고 은희 씨 부부는 더욱 수연을 신뢰하며 재정 관리와 농장의 모든 일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현석 씨가 일터에서 돌아와 손을 씻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평소처럼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8시가 넘은 시간에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은희 씨는 부엌에서 정리하던 수연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자 수연은 깜짝 놀라 아기를 내려놓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자 현석 씨가 미약한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는 듯 은희 씨의 손을 잡고 무엇인가를 속삭이려 했습니다. 은희 씨가 방에 들어섰을 때 현석 씨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다가 약 3분 후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름다운 저녁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 씨와 수연은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연락했습니다.
수연은 상민을 찾아서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그의 단골 장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상민의 절친인 동수에게 물어보니 상민은 이틀 전에 여자친구와 함께 제주도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란 수연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상민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민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모든 절차는 그의 부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야 상민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는 반성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상민의 모습에 은희 씨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가 전생에 부모님에게 큰 빚을 진 것처럼 상민은 부모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안겼습니다. 한편 은희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어린 동생인 민호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은희 씨와 민호는 무려 10살 차이가 났는데 이는 아버지가 군복무 중이었기에 출생 시기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희 씨가 결혼하며 민호는 부모님이 남겨준 집을 물려받아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5년 후 민호는 한 친구의 소개로 다른 마을에 사는 혜주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혜주는 가정에 집중하지 않고 두 사람은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일하러 나갔다가 혜주가 다른 남자와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성격의 민호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고 말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는 혼자 살기로 결심하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대나무 숲으로 이사 갔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민호는 작은 오두막을 지어 혼자 지냈고 매일 벌통을 돌보며 꿀을 수확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30대 초반이었지만 민호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일과 자연에서 위안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한편 상민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아무런 구속이나 충고를 받을 사람이 없어지자 점점 더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인 은희 씨에게 자주 돈을 요구하며 그 돈을 친구들과 유흥에 사용했습니다. 결국 상민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수연과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상민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수연은 농장에서 홀로 일하며 고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농장의 규모가 커서 그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수확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민호가 꿀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며 누나인 은희 씨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은희 씨는 절에 다녀오지 않아 집에는 수연만 있었습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누나네 집을 방문한 기념으로 수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수연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들은 민호는 누나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일할 때마다 벌이가 일정하지 않으니 괜찮아요. 민호는 이렇게 말하며 수연의 일손이 되기로 했습니다. 은희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이 농장에서 도와주기로 했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민호는 대나무 숲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수연과 함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씨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절에 다니느라 집에 거의 없었고 상민은 돈이 떨어져야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에 대낮에는 수연과 민호만 농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매일 점심때가 되면 수연은 민호에게 점심을 챙겨주기 위해 음식을 준비해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시동생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고요한 농장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서서히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점심을 가지고 농장에 도착했는데 마침 민호는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준비하던 중 실수로 옷에 소스를 쏟고 말았습니다. 민호의 셔츠를 빌려 입고 밖에서 세탁을 하던 중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갑자기 돌아오다가 수연이 세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민호는 급하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민호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며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방금 있었던 상황이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호는 몇 살 어리지만 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수연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옷을 다 세탁한 후 수연은 민호의 넉넉한 셔츠를 입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그녀가 셔츠를 입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하며 식사를 준비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점심 식사는 그저 조용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지만 민호는 수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연도 민호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민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방탕하게 지내는 동안 민호는 수연의 힘든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고 수연을 향해 다가가 그녀를 살며시 안았습니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너를 생각해왔어 라고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농장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록 은희 씨가 집에 없었지만 수연은 곧 저녁 준비를 해야 했기에 농장에서 서둘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조용히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많으니 이제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민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이마에 입을 맞춘 후 수연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오두막 안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수연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에 기쁨을 느끼며 행복해했습니다. 민호는 상민이 왜 이 소중한 여자를 놓치고 방탕한 삶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로 민호에게 마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상민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며 홀로 농장을 돌보던 시간이 이제 민호와 함께하면서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희 씨와 인숙 씨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상민과 공식적으로 이혼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상민은 수연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연은 결국 은희 씨와 인숙 씨에게 상민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은희 씨와 인숙 씨도 상민의 행동에 실망해 수연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혼 후 수연은 민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와의 관계를 공개했습니다. 비록 정식 결혼식 없이 시작된 생활이었지만 두 사람은 농장에서 함께 일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수연과 그녀의 아들인 수민을 친아들처럼 사랑하며 돌봤습니다. 몇 년이 지나 수연은 민호에게 두 아이를 더 낳아주었습니다. 이제 집은 새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함께하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상민은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을 낭비하며 방탕하게 살다가 점차 건강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민은 돈이 떨어지자 친구와 함께 도둑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범행 중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그는 그곳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의 마지막을 지키러 오지 않았습니다. 수민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하면서 성우는 자꾸만 그녀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도치 않게 눈길이 가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처음에는 이 감정을 떨쳐버리려 했으나 마음속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어느새 수민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민성이가 고열로 아프자 은주는 그를 데리고 시내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민은 학교에서 돌아와 점심을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갔지만 쌀이 떨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수민은 쌀을 빌리기 위해 은주의 집으로 갔고 마침 성구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민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성우를 깨웠습니다. 잠결에 수민의 손길을 느낀 성우는 눈을 떴고
수민이 옆에 앉아 자신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쌀을 빌리러 왔다는 말을 듣자 그는 미묘한 충동에 사로잡혀 수민의 손을 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수민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그대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날 성우는 수민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품었습니다. 이후 성우는 수민에게 이 일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면 은주와 아이들이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며 그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수민은 죄책감에 자신이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 되어 이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희생당한 것 같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수민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 했고 수민 역시 알 수 없는 감정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은주가 집을 비울 때마다 이어졌습니다. 성우는 모든 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조심했고 수민과의 관계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거의 1년 동안 은밀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날을 맞아 수민의 부모님이 도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수민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만난 딸의 모습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어느덧 숙녀가 된 것 같았지만 어머니는 수민이 예전보다 훨씬 침착해지고 차분해진 점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는 딸이 도시에서 누군가를 만나 성숙해졌다고만 생각했을 뿐 그 변화의 원인이 성구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성이가 낮잠에서 깨어나 성우를 찾기 위해 수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민성은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웃음소리가 들리는 방에 다가갔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라는 민성의 말에 성우와 수민은 깜짝 놀라 옷을 서둘러 입었습니다. 성우는 민성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은주가 민성에게 낮 동안 있었던 일을 묻자 민성은 아무렇지 않게 아빠가 수민 이모랑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은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그녀는 즉시 수민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캐물었습니다. 수민은 처음에는 거짓말로 둘러대려 했으나 결국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은주는 이 사실에 크게 상처받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감정을 억누르며 수민에게 그 일에 대해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날 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그 일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다음날 오후가 되자 갑자기 수민의 어머니가 고향에서 찾아왔습니다. 수민이 은주에게 들킨 뒤 어머니에게 연락해 돌아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은주, 성우, 그리고 수민의 어머니가 함께 모여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 수민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성구에게 왜 자신의 딸에게 그런 짓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성우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만약 이 일을 그냥 덮어두면 성구가 수민에게 다시 접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공론화하면 은주의 가정이 깨질 수 있었습니다. 은주와 수민의 어머니는 오래 고민한 끝에 수민을 도시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민이 도시로 떠나고 나서 성우는 은주에게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깨어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고 은주와 성우의 관계는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았지만 그들 사이의 감정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도시로 간 수민은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 지냈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겪은 고통을 어루만지려 했지만
그 속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위로만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미는 서서히 그동안의 일을 잊어가며 고향에서의 기억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은주는 불행히도 교통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 끝에 병원에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끝내 은주는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은주의 장례식을 치른 후 선구는 아들 민성을 본가로 보내어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성우는 비록 민성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은주의 유언처럼 민성을 돌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은주가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들은 수미는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마침내 어머니에게 과거에 성구와 있었던 일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어머니는 크게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감추고 살았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수민이 고향으로 돌아가 민성과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성구와의 과거는 잊기로 하고 이제는 민성을 위해 좋은 보호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수민은 그렇게 성구와 함께 다시 고향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수민은 성구와의 과거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하며 민성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돌보았습니다. 수민은 고향에 돌아와 성우와 함께 조용히 생활하며 민성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인 혼인식 없이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수민은 이제 민성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성우와의 과거를 되새기지 않으려 노력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민성도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수민에게 애정을 느끼며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성구와 함께 농사일을 돕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며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쌓아온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며 수민은 성우에게 두 아이를 더 낳아주었습니다. 한 아이는 아들이고 다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민성까지 새 아이가 웃음소리를 더해주며 집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고향을 떠나 방황하던 상민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방탕하게 생활하며 건강을 잃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민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에 체포되었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미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기에 상민은 구치소에서 힘겹게 시간을 보내다가 홀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민과 성우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고난의 세월이 많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수민은 성우와 함께 새 아이들을 키우며 따뜻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성우 역시 모든 과거를 잊고 수민과 아이들에게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